6월, 7월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얘기는 한 9월 달쯤 돼야 금리를 한 번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괜찮으면은 12월까지 해서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해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결과 나온 거 이제 보셨겠죠? 자,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5.5%, 여섯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그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오를 가능성은 좀 낮아진 그런 측면으로 파월 의장이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자세하게 오늘 FOMC 금리 앞으로 이제 동향들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다시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그랜더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이제 미국 증시 또 이제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 상황에 대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렇죠. 아주 이제 눈여겨서 이제 보셨을 텐데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좀 있었죠. 이제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네. 조금은 좀 아주 뭐 긍정적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조금은 그렇죠. 우려를 좀 덜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일단은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FOMC의 그 회의 결과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예상대로 기준금리 5.5% 동결이고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이제 점도표에 대한 언급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점도표라는 게 뭐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요. 3, 6, 9, 12월 이렇게 네 번에 거쳐서 조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음 달 6월 12일 날 있거든요. 이때 아마 점도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딱히 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냥 금리 인상은 연내 없다, 인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까 노심초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었고요. 도중에 저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사실 쇼크가 왔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3.4%, 작년 같은 경우 거의 3% 이상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한 2.5% 전망을 했는데 1.6%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반대로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언급을 좀 기대를 했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건지. 그래서 그 내용도 사실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딱 그런 수준으로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매우 말을 아끼는 느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지금 딱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 딱 들어와 있죠, 지금. 지금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뭐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걸 이제 우리 이박은 이제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쪽에는 조금 이제 우려를 더는 걸로. 근데 현재 일단 동결로만 계속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6연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죠. 미국 입장에서. 올리지도 힘들고.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3% 초반인데 여기다 대고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낮추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얘기한 2%에 진입도 못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죠.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을 해드릴 때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금리 인상을 올해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연준의 이제 금리 시나리오 안 할 것 같다는 게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언제쯤 낮출 것인가. 이게 원래는 6월 달로 예상을 했는데 6월 달도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다음 달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패드워치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6월 12일 날 인하 가능성을 9.1%. 그다음에 7월 31일을 26%. 9월 18일을 42%. 11월 7일을 43%. 그다음에 12월 18일에 있을 그 FOMC에서
25bp 가능성은 40%, 50bp 인하 가능성은 30%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단은 6월, 7월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지금 얘기는 한 9월 달쯤 돼야 금리를 한 번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괜찮으면은 12월까지 해서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해요. 네. 이 예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 네. 그 다음에 주거비, 네.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큰 지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붙잡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완화되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도 중요한데 사실 이 미국 그 연준이 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2%를 맞추려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정책적으로 쭉 보면은 네. 이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잘하는 필립스 곡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놓고 이쪽은 네. 실업률 놓고 네. 양쪽이 반비례 관계에 있지만은 네.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 네. 이런 이제 기본 가정인데 기존의 조합이 인플레이션 2%에 그 다음에 실업률 4% 조합이었어요. 네. 요걸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로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걸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시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분기 1.6% 성장률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율은 3% 초반대라는 거죠, 지금요. 네. CPI 같은 경우는 지금 3.5% 나왔고요, 3월 달에. 네. 그런 CPI가 한 3.8%가 나왔어요. 네. 거기에다가 PCE 지수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수 같은 경우 한 2.7%, 그 다음에 근원 PCE 지수는 2.8%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조합이 깨졌는데 네. 이것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상황을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네. 그럼 사실 연준 입장은 사실 부담스러운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2%만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받쳐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따로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연준이 네. 5.5%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네. 이걸 지금 시장에서 자꾸 제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한 8월 달, 9월 달 정도쯤에서는 기준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현재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페이드워치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연준이 정책적 판단도 해야 되지만은 네. 정치적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지금. 네. 요 양자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경기 지표를 조금 더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은 물가 상승 인플레가 높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와 같이 그냥 딱 숫자적으로 너무 스틱하게 견고하게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하락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한 상황이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6월 달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7월도 어렵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의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9월 정도에 그렇죠. 네. 인하를 한번 하고 이제 또 한 번 한다면 2번 정도. 2번 정도. 예. 그러니까 애초에 올 초는 우리가 전망할 때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3번 정도 얘기했죠. 최대 6번까지 나요. 6번까지 했고 최소 3번. 6번 얘기하다가 뭐 3, 4번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최대가 2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 점도표를 한번 봐야 돼요. 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강도가 인하에 대한 전망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올해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 내지 2번 그렇죠. 네.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네,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경제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원래 그 이박은 지금 어쨌든 한 번이든 2번이든 내릴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연초나 올해 이제 1분기 3월, 4월 이렇게 지나오면서의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5월 이제 진입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반기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또 약간의 수정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후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당분간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거다. 네. 전반적인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 보시면 일단 뭐 실적 발표와 연결돼 갖고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지금 조정폭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뭐 한 5월달 초까지 정도 조정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네. 조정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조정이 가고 나서부터 만약에 시장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은 9월달 부터 나올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민감 주식들을 좀 먼저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것을 저가 매수하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좀 사는 그런 방향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IT 쪽 경기 민감 소비재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국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국채가 1월달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가격상으로요. 네. 지금 한 2월, 3월, 4월 달까지 꾸준하게 지금 조정을 폭을 좀 거쳤어요. 네. 그건 기준금리 인하가 후퇴하면서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반대로 그게 이제 바닥을 좀 지난다라고 보면은 국채 같은 경우도 중기물 위주로 일단 액면가 이하의 저평가된 채권들을 좀 조금씩 좀 매수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다. 조금 더 조정을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근본 조정이 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유가 하락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라 이제 달러 약세. 네. 거기에다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금 강세하고 코인 강세 네.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션을 보고서나 미리 좀 구축을 해놓으시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당장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를 좀 취한 다음에 하시죠.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FOMC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 좀 관망을 좀 며칠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한 다음에 조정을 거치는 동안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도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기보다는 연초에는 이제 반도체 AI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한국, 미국 이제 쫙 끌어왔다고 보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이박이 이제 진단해 주신 대로 조정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조정을 보면서 그렇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또 치고 나가면 하반기 또 이제 또 의외 또 수익을 또 거둘 성과를 수도 볼 수 있는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금리의 문제가 또 생기면 항상 또 우리 투자가분들이 물어보시기 또 부동산 문제를 계속 물어보세요. 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유박이 뭐 전문가니까 이번에 뭐 저는 이제 반대를 한번 좀 여쭤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좀 FMC의 이런 스탠스라 그러면은 네. 과연 이제 국내라든지 뭐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것도 한번 우리 투자가분들께 잠깐 언급 좀 해주시죠, 그때. 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을 때 4월 뭐 부동산 PF발 뭐 위기설. 시장의 위기가 온다는데 4월 지났어요. 네. 없었잖아요. 바뀌었어요. 5월 위기설로 바뀌었어. 지금 5월 위기설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단언적으로 거의 얘기했어요. 연초에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1분기 지나면서 막 부동산발 위기 온다, 네. 뭐 시장 무너진다. 그다음에 4월 되면 4월 위기 온다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건 없다. 없다. 4월 위기도 없다.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막 되게 위기가 오거나 증시가 무너지거나 부동산 시장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없는 걸로 지금 됐고 5월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저는 5월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정부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건설사들도 웬만한 이제 중견 이상급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가 진행될수록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중소건설사 중에 주택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한 데는 또 망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에서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위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만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올해 낮아질 걸로 봐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분기에 거래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반기에 금리가 낮아질 거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리가 낮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3월 말 4월 그렇죠, 들어가면서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3월 말 4월 되면서 거래가 또 주춤해졌어요. 그렇죠. 네.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는 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도 보면은
매기가 지금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그렇죠. 다시 지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수요는 계속 이제 정부에서 풀어주고 있고 그 수요는 있기 때문에 8억 원대, 9억 원대 뭐 요런 실수요 아파트들은 계속 이제 매수세가 살아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뭐 투자를 막 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재건축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하면서 사실 이제 조합 간에도 전략이 지금 혼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당연히 떨어지죠. 혼란기에는 조정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장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계속, 실수요이고 대출을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서신 분에 한해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는 이게 뭐 주담보 대출이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너무 예상을 하면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금리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분만 실수요 되시는 분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일단은 이 부동산 부동산 PF 경제 위기는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완전히 완화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딱히 뭐 호전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단 부동산에 접근하자. 뭐 던지고 뭐 이런 컨셉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 영향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FOMC 결과를 되게 시장에서는 많이 좀 쳐다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FOMC 금리 6연속 동결하고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진단해 드리면서 투자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혼란 상황인데요. 잘 유념해 보시고 또 저희 내용들 보시면서 유익하셨다면 일단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시장 상황 진단해 드리면서 전략 계속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